자,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는 구분구적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구분구적법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자, 일단은 조금만 밑줄을 칩시다. 나는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할 때 그 도형을 간단한 도형으로 잘게 나누어 넓이 또는 부피의 합을 극한값으로 구하는 방법을 구분구적법이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감은 안 오시죠? 근데 그냥 쉽게 말하면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나 어떻게 구해요? 아주 잘게 잘라서 그 넓이를 구할 것이다. 또는 부피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다? 아주 작은 부피를 구할 것이더라. 그리고 그것들을 잘게 나눈 것들을 싸그리 다 합쳐가지고 나는 구해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뭐라 돼 있어요? 주어진 도형을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분할한다 라고 하는 거 n개의. 그리고 기본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 합을 구합니다 라고 하고 마지막에 n 이꼴 무한대로 간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이해하기 좀 힘들 거예요. 저는 그냥 이 녀석에 대해서 제가 바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내가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이에요. 요런 y꼴 f의 x에 대해서 요 아래쪽의 넓이가 궁금한 상황이라는 거야.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잡았을 때, 자, 그러면 요 녀석의 넓이가 궁금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녀석들을 자릅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잘라요. x 구간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르고 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도형, 즉 나는 사각형을 들고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거랑 넓이가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물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이런 식으로 채워 넣어서 내가 사각형들의 합으로서 나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모양을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을, 가로 부분을 n 등분을 했다면은 거기에서 내가 n을 어디로 보내버리는 거야?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즉 등분을 굉장히 세세하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등분을 우리는 하면서 어떤 식으로, 난 여기서부터 요까지에 대해서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이런 식의 넓이가 나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넓이를 쌓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넓이와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특히나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오차가 0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문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필수예제 1번을 조금 봅시다. 자, 곡선 이꼴 y 이꼴 2분의 1의 x 제곱과 직선 y는 2 및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분구적법으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살짝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림을 나타내면은 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y꼴 2분의 1의 x제곱.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잡아볼까요? 자, 여기 얼마죠? 2, 나는 2쯤 나오는 것 같네요. 그 다음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요 사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녀석을 구분구적법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자, 구분구적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하는 이야기는 x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0에서부터 2까지를 내가 n 등분을 합니다. 자, n 등분을 합니다. n 등분을 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등분을 하게 되면 바로 뭐가 나와요? 내가 뭘 구할 거란 이야기야? 이 녀석을 사각형을 구해서 사각형 넓이를 구해서 얘들을 쌓아서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건데, 사각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치?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n 등분을 하면 첫 번째, 이 사각형에 뭐가 나온다? 가로값이 나옵니다. 가로값은, 자, 내가 전체 길이가 2입니다. 그지? 가로 길이가 2고 얘를 내가 n 등분했으니까 n분의 2가 이 모든 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로 구했으면 이제 뭘 구해요? 세로 구해주셔야죠. 자, 좀 확대시킵시다. 자, 세로를 구하려면은 우리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세로를 구하려면 잘 봐요. 지금 요런 것들, 요런 길이들 우리는 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이건 뭡니까?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그지? 함수값들을 구해줘야 되고, 함수값이라는 것은 이 x좌표에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내가 값을 계산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는 지금 필요한 이야기는 각각의 뭐다? x좌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합니까? 이 x좌표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얘를 x1, 얘를 x2, 얘를 x3라고 하면서 하나씩 가지고 와 보죠. 자, 그럼 내가 첫 번째 식을 적어 볼게요. x에 요거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자, 세로 길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세로 길이는 함수값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나는 좌표를 집어넣은 거야. 그지?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x1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x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됩니까? 0에서 출발해서 가로 길이 한 칸, 가로 길이 내가 아까 얼마로 설정했죠? n분의 2라고 설정했죠. 그래서 n분의 2만큼 전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x2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x2라고 하는 녀석은 나는 0에서 출발해서 n분의 2를 몇 칸이요? 2칸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림 봐요. 그림 보면은 가로 한 칸, 다시 가로 2칸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그러면 요렇게 조금 전진을 하면은 나는 중간에 가다 보면 K번째 녀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0 플러스 n분의 2를 몇 개요? K개. 즉, 몇 번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미의 K번째 좌표에 대해서 XK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가겠습니다. 조금 더.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자, 가로 세로 구했으면 얘들을 뭐 해주셔야 됩니까? 곱해주셔야죠. 곱해주면 뭐가 나올 거야? 이제 사각형 넓이가 나올 겁니다. 자, 사각형 넓이 구하러 갈게요. 사각형 넓이는 f에다가 xk에다가 곱하기 n분의 2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fxk 대신 내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0 플러스 n분의 2라는 걸 k만큼 간 녀석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만 더. 자,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내가 지금 n개가 있다는 이야기잖아. 사각형 n개 표현해 보겠습니다. k에 1을 넣게 되면은, 여기에 만약에 1을 넣게 되면은 첫 번째 높이가 나올 것이고, 그거랑 n분의 2를 곱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각형 넓이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k에 2를 넣게 되면은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면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 k를 1부터 얼마까지요? n까지 집어넣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녀석을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구한다? 시그마. 그죠? 시그마라는 표현을 써서 k가 1부터 n까지다 라고 적어주시면 이게 바로 뭡니까? 나는 여기 나오는 왼쪽 그림의 n개의 사각형의 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라스트. 자, 마지막으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제가 예시를 들게요. 그럼 그런 녀석들 중에서 자, 다시 예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시 이 구간을 3등분을 했다 칩시다. n 이퀄 3이라 칩시다. 3이면은 이렇게 3등분이 되겠죠. n 이퀄 3이면 이런 식의 사각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n을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자, n을 한 6 정도 할까요? 얘를 절반을 다시 더 쪼개는 거야. 그지? 그러면 자, 이렇게 3등분 되어 있는 녀석을 다시 한번 더 쪼개는 거죠. 그러면서 넓이를 구해보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많이 쪼개면 많이 쪼갤수록 오차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n 이퀄 얼마일 때예요? 6일 때요. 그러면 n을 내가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뭐가 된다? 오차가 얼마로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0으로 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리미트 k-1부터 n까지 f의 0 플러스 n분의 2 곱하기 k라는 녀석에다가 n분의 2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마지막에 뭘 붙입니까? 리미트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무한히 잘게 쪼개지면서 우린 이 녀석이 거의 뭐에 일치하게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도형에 일치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약간 이미지를 잡아가면 이런 거겠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일자로 하나씩 쌓아가면서 넓이를 구해줌으로써 거의 오차가 0이 되도록 우리는 넓이가 구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계산해주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실제로 계산 한번 해봅시다. 계산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는 n분의 2에다가 k라는 녀석에다가 자, 아까 fx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2분의 1에다가 x의 제곱이요. 그러면은 2분의 1에다가 이 녀석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n분의 2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리미트랑 시그마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럼 정리할 건 좀 정리를 해버릴게요. 리미트 다시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 녀석은 조금 정리를 하면은, 자, 첫 번째 나는 k, 시그마는 k와 관련된 이야기야. 그러면 k 관련된 이야기만 놔두고요.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 밖으로 빼버리겠습니다. 빼버리면은 여기는 n에다가 세제곱분의 4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2 날라가고 다 정리하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시그마에 대해서 K제곱 공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N세제곱분의 4에다가요. 자, 조금만 더 갈게요. 자, K제곱 공식은 6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에다가 얼마? 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더 정리 갈까요? 자, 정리해보면 이 녀석 최우창의 개수만 읽으면 되겠죠. 왜? 분모도 3차, 분자도 3차니까. 그럼 여기는 6분의 4 곱하기 2가 돼서 여기는 3분의 4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부분 넓이 우리는 3분의 4다라고 하는 거죠. y=2분의 1 x제곱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맞는 점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분의 1의 x제곱의 dx. 이건 이미 수투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 자, 그럼 얘를 적분해버리면 어떻게 나오고요? 6분의 1에다가 x세제곱이 나오고 0부터 2까지가 나오면서 6분의 8 나오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야? 3분의 4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 방법을 쓰니까 우리는 똑같이 나와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 1번 뭐 합니까? 나는 가로를 n등분하겠습니다. 왜요? 사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에요. 가로 길이를 얼마로써? n분의 무언가로서 정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세로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함수값이 필요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다? x값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x값을 구하는 요 과정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x값을 어떻게 구했지요? 자, 잘 보면은 시작점, 난 지금 여기서 0이라고 되어 있죠. 요 시작점에서부터 가로 길이로 몇 칸씩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f에 대입을 하면 세로 길이가 나오고 다시 그 두 녀석을 뭐 하지요? 나는 곱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n개 있다라고 해서 시그마를 사용하고 라스트로 뭐 한다? 오차를 0으로 보내기 위해서 리미트를 합니다. 까지 하면 우리는 사각형 아니지 우리는 아래쪽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리하는 걸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우린 뭐라 그래요? 구분구적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죠? 자, 근데 이 녀석에 대해서 그럼 내가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구분구적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으로 이제 정리할 거예요. 자, 잘 봐요. 자,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아래쪽 그림과 동일합니다. 난 얼마에서 얼마까지? A에서 얼마까지요? B까지요. 자, 이쪽 아래쪽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합니까? 1번 뭐 한다고요? 나는 구간을 요 닫힌 구간을 n 등분하겠습니다. n등분, 즉 내가 요걸 n개로 나눠준다는 이야기예요. n개로 나눠지면 뭐가 구해진다고요? 첫 번째, 나는 사각형을 구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뭐가 구해진다고? 가로 길이가 구해진다는 이야기죠. 가로 길이가 n분의 b-a로서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난 이제 뭐를 구하고 싶어요? 세로를 구하고 싶은데 세로는 결국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함수값입니다. 그럼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구해줘야 된다? 좌표를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좌표를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A에서부터 출발해서 자 A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나는 가로 길이 한 칸 이렇게 전진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 우리 어느 부분이요? 오 요쪽 부분을 내가 X에다가 1이라고 얘기할 건데 그 녀석을 조금 구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를 몇 개요? 한 개요. 자 이게 X1이었고요. 그럼 X2는 어떻게 됩니까? A에다가 N분의 B 마이너스 A를 몇 개요? 두 개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K번째 녀석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를 K개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요런 녀석을 K번 이렇게 가면서 쭉쭉쭉 가서 도착한 요 녀석의 좌표가 바로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X의 K란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 녀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어넣습니다. 어디에요? 함수에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K번째 높이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K번째 넓이를 구하기 위한 높이를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뭐 합니까? 사각형 넓이를 드디어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 사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합니까?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볼까요? 자, A에서 출발해서 가로 길이를 K에 전진한 거에다가 가로 길이를 곱해줄게요. 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내가 N개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각형 N개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여기에 내가 뭐 씌우는 거예요? 시그마를 씌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적고 나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제 요 안쪽에 요 그림, 요 함수 내부에 사각형이 빼곡하게 찹니다. 그리고 라스트 뭐 한다고요? 네 번째로 내가 오차를 뭐 0으로 보낼 거란 이야기죠. 즉 뭐 한다? n을 무한대로, 즉 무한계로 쪼개서 잘게 쪼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k는 1부터 n까지 f의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에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에다가 뭐 붙인다는 이야기예요? 리미트를 붙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분구조법의 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얘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서 보면 쉽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거야? n분의 b 마이너스 a. 얘가 바로 뭐예요? 가로 길이에요. 그치? 첫 번째 가로 길이 하나 구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로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합니까? 나는 요 A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로 길이 요만큼 전진한 좌표를 찾아서 어디에? 함수에 집어넣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만들어졌으니까 사각형 넓이가 되고 그게 몇 개 있어요? n개 있어요. 그리고 오차를 얼마로? 0으로 보내줄게요 하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 과정은 여러분들 조금 필기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과정 전체를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셔야 이 다음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내용 정리하시고요. 자, 조금 제가 끊겠습니다. 자, 일시정지 여러분들은 누르시고요. 한 5초 정도 제가 끊었다가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일시정지 누르시고 이 부분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요런 녀석을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조금 특이한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자, 우리 잘 보면 우리 꼭 넓이를 구하지 않습니다. 문제 잘 보면은 이 멘트를 보면은 뭐를 구할 때도 부피를 구할 때도 우리는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부피를 구할 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봐봐. 우리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넓이를 구했죠. 마찬가지.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작은 부피를 구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 도형을 제가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생긴 원뿔에 대해서요. 나는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파이 r 제곱 h에다가 3분의 1을 합니다. 그죠? 이거 분명 중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어떻게 배웠지? 우리 어떤 원뿔 모양을 똑같이 생긴 원기둥 모양에 집어넣었다 뺐더니 물이 뭐 3분의 1만큼 소실됐다 이런 식으로 우린 얘기했을 건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지금 이 증명을 통해서 지금 실제로 말하면 필수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푼다라는 개념보다는 나는 이 녀석이 왜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난 부피 구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부피를 구할 거라고요. 그럼 어떤 부피를 구할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구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부피를 구할 겁니다. 나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겁니다. 즉, 이 원뿔이라는 녀석을 아주 가늘게 내가 뭐 한다는 이야기야? 나는 가로로 잘라버린다는 얘기죠. 가로로 잘라버리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뿔들을 하나씩 세워서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원뿔들을 세워서 우리는 계산한다는 얘기죠. 원뿔이란다. 원기둥이요. 자, 그러면 이 원기둥을 이제 구해 주셔야 됩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로로 쳤어요. 가로로 쳤다라는 이야기를 다르게 말씀드리면 나는 어느 부분을 높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n등분을 했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높이가 n등분이니까 모든 원기둥의 높이가 n분의 h로 일정해집니다. 우리 아까 가로 길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기둥 구하려면 높이 알합니다. 높이 알았어. 이제 뭐 구하면 돼요? 반지름만 구하면 됩니다. 그제? 자, 반지름 구하러 갑시다. 자,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각형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요. 죄송합니다. 조금 다시 그릴게요. 자, 삼각형에 대해서 다시 나는 딱 반으로 쪼개서요. 나는 얘를 n등분 하겠는데요. 그지? 이런 식으로 n등분을 할 건데요. 조금 내려가서 이미에 내가 k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k번째 반지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전체 반지름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높이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 요거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서부터 그럼 요까지는 얼마가 될까요? 그치? 내가 한 칸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한 칸이 내가 n분의 h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k에 내려왔으니까 이 녀석의 높이는 n분의 h가 k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n분의 h가 우리는 k에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요 부분의 높이일 겁니다. 그럼 내가 뭐 쓸 거야? 삼각형의 닮음을 조금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요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닮음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나오겠지요. RK 대 커다란 R이란 거 녀석은 n분의 h 곱하기 k 대 h요. 그러면서 곱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요렇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뭡니까? k번째 반지름입니다. RK가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 녀석은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더라. h가 날아가 버리면 RK라는 녀석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R이라는 녀석을 n등분한 것 중에 k번째 거라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서 정리해 봅시다. 나는 그러면 k번째 우리는 자, 원기둥의 부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 반지름 RK고요. 높이는 얼마입니까? n분의 h입니다. 라고 해서 파이의 RK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n분의 h요.
자, 근데 우리는 요 녀석에 대해서 RK를 드디어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n분의 r을 내가 k개만큼 곱하고요. 제곱에다가 곱하기 n분의 h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이런 게 몇 개 있다고요? 나는 n개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오차를 얼마로 줄인다라고요? 0으로 줄인다라고요. 계산해 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여기는 일단 정리를 한번 합시다. 정리를 하면은 싸그리다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상수부터 먼저 골라낼게요. 상수 파이에다가 r 제곱에다가 h 다 상수입니다. 그리고 n 세제곱 곱하기 k 제곱으로 나눌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그마를 통과하는 이야기는 밖으로 빼버리겠습니다. 어떤 거요? n 세제곱이란 녀석. n은 시그마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 시그마는 k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k 제곱을 남겨놓을 것이고요. 파이랑 r 제곱이랑 h는 상수이기 때문에 밖으로 그냥 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리미트 다시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 세제곱 있고요. 여기는 파이 r 제곱에 h 있고요. k 제곱 공식 써서 우리는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다시 분모 3차, 분자도 3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내가 뭘 보는 거야? 야, 나는 개수들 비교하는 거야. 개수들 딱 비교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딱 깔끔하게 3분의 1 나오죠. 그리고 파이 r 제곱 h. 그래서 원뿔의 부피가 3분의 1 파이 r 제곱 h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해서 우리는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뭐도 구할 수 있겠구나, 부피도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자, 필수 예제 1번,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 첫 번째, 물론 1번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1번 이야기를 변형한 이야기가 이거 바로 다음 단원에 나올 거고, 그 부분 굉장히 학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이야기죠. 일단 뭐다? 우리 구분구조법이 뭐예요? 아,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아주 작은 넓이를 구해주셔야 되고,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아주 작은 부피를 구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얘기하면,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땐 보통 가로를 n등분합니다. 그 다음 뭐요?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부피는 조금 문제마다 다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가로로 쳤는데요. 어떤 문제는 세로로 치는 문제도 있고, 문제마다 조금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때는 문제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떤 문제는 지금은 뭐요? 하나씩 가로로 쳐가지고 원기둥을 계속 만들어 간다는 개념인데, 나중에 되면 이제 하나씩 자를 때마다 특정한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문제마다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녀석을 이용한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내가 아까 계산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몇 번이요? 필수 예제 1번 이야기. 요거 잠깐 봅시다. 여기서 나왔던 식 그대로 적어오겠습니다. 그죠? 그대로 내가 지금 요 부분 조금 적어 올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리미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f의 0 플러스 n분의 2에다가 k에다가 곱하기 n분의 2라고 하는 녀석이요. 이게 뭐였지요? 우리 요 그래프 아래쪽의 넓이였습니다. 그죠? 약간 어떤 의미지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느다란 직사각형을 쫙 쌓아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이야기였다고. 근데 이 녀석은 결국 뭡니까? 내가 그럼 맨날 이렇게 구할 거예요? 아니, 이거 바꿔서 구하겠지. 우린 배운 사람이니까 배운 걸로 쓸 거예요. 이거 훨씬 쉽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뭘까요? 앞으로 이제 이런 표현이 보이면은 이건 넓이 구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정적분으로 바꿔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뭐 할 것이더라. 지금 요 식을 보면, 구분구조법 식을 보면 앞으로 뭐 인테그랄 식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시를. 자, 요런 예시 말고 다른 예시. 자,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2 플러스 n분의 3k의 4제곱에다 곱하기 n분의 3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이건 어떤 녀석이었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n분의 3이 자 원래 위쪽에서 어떤 의미였지요? 이 녀석의 의미는 원래 가로 길이였습니다. 그래서 n분의 3이 가로인 것 같아요. 가로 길이. 자 그러면은 가로 길이고 그 다음 왼쪽에는 이 녀석이 뭐예요? 세로 길이입니다. 무언가의 4제곱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요만큼이 뭐예요? xk가 되는 거야. 그지? xk, k번째 우린 좌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약간 그림을 상상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상상합니다. 어떻게 상상합니까? 그 말은 x 4제곱이라는 그 그래프에 대해서 더하기 2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2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야? 자 얼마까지 가야 될까? 얼마까지 가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얘를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3을 보면 3이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하면은 자 여기가 b-a죠. 어떤 식 봐야 돼? 내가 나오는 제일 기본이 되는 요식 보셔야 됩니다. b-a 그죠? 시작점이 b고요. 시작점이 a고요. 우리는 끝나는 점이 a였습니다. 그죠? b-a.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우리는 지금 얼마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3이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a 시작점이 얼마입니까? 2니까요.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5라고 인식해 주는 거죠. 그럼 결국 뭐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러면 이 녀석은 이렇게 고칠 수 있겠네. 결국 인테그랄 2부터 5까지 x 4제곱에 우리는 dx라고 고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미지로 잡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미지로 잡지 않고 그냥 공식으로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공식으로 조금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 가지 공식이 나올 겁니다. 내려가면은 이건 이렇게 바꾸고 저건 저렇게 바꾸고 라고 돼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걸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요. 딱 하나만 씁니다. 대신 이 식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리미트 시그마 우리는 f에다가 자 안쪽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에다가 k에다가 곱하기 n분의 얼마요? b 마이너스 a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무언가를 x로 바꿀 거예요. 이 녀석을 내가 x로 바꿀 겁니다. x로 바꾸는 기준은 뭐예요?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에 k라는 녀석을 x로 바꿉니다. 말도 안 되죠. 너무 복잡해. 그럼 뭘 x로 바꿀 거예요? a는 0이면 사실 안 보일 수 있습니다. b 마이너스 a도 1이면 사실 눈에 안 뜰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뭐에 집중하자? n과 나는 k에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n과 k는 절대 식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단순하게 만들어도 없어질 수 없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n분의 k가 보이면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묶어서 뭐로 바꾸자? x로 바꾸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fx는 그대로 적어줄게요. 그 다음 조금 더 넘어가서 자, 그 다음 할 이야기는 이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입니다. k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봅니다. k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봤을 때 이 녀석은 반드시 뒤쪽에 있는 어떤 숫자요? 요 녀석과 일치해야 됩니다. 두 개가 같으면 이 녀석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dx로 바뀝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나는 리미트 시그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리미트 시그마는 합쳐서 우리는 인테그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테그랄이라는 뜻이 우리는 썸이라고 하는 서메이션이죠. 합이라고 하는 이런 S자를 길게 늘어뜨린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쪼개서 더한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A부터 B라고 적을 겁니다. 근데 그럼 A는 어디서 나고 B는 어디서 나요? 라고 했을 때 그 둘 다 여기서 나옵니다. A는 뭐예요? 시작점이에요.
생각해보자.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가 어떤 의미였어? 여기에서부터 내가 이만큼 더해줘서 앞으로 전진한 값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로 길이가 하나도 없으면, 즉 여기가 0이 돼버리면 그게 시작점이 나온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은 k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b라는 점은요, 종점이죠. 우리는 k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n을 집어넣으면 나오겠지요. 라고 해서 내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나는 구분구조법을 정적분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 조금 복잡하죠. 근데 가장 기본은 첫 번째 무엇을 x로 바꿀 건가 정하고요. 그 다음 k 앞에 곱해진 수랑 뒤에 있는 숫자랑 같은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한다?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꾸는데, 구간 길이는 우리는 어떻게 구한다? k 0 넣고 k n 넣어서 우리는 구간 길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게 약간 이제 이런 이미지로 조금 잡혀가면 좋겠어요. 자, 조금 더 이미지로 우리는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죠. 결국에는 dx가 사실 뭐예요? dx가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입니다. 그리고 fx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 좌표 x를 집어넣었을 때의 높이입니다. 이거 두 개를 곱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어떤 녀석이요? 넓이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세로 길이가 뭐란 얘기야? fx란 얘기예요. 그래서 fx dx란 말 자체가 아주 작은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뭐 한다고요? 인테그랄 더한다고요. 그치? 그래서 A에서 B까지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여기 A에서 여기 얼마까지요? B까지요 라고 우리는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각형들을 아주 촘촘히 쌓아서 내가 뭘 구한다? 넓이를 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dx는 가로 길이, fx는 세로 길이. 그러니까 봐봐. n분의 b 마이너스 a가 원래 가로 길이인데 n이 무한대로 가면은 간격이 아주 작아지면서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x좌표에 원래 집어넣는 녀석들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x좌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방금 했던 조금 저 예제를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자, 다시 리미트 n 이꼴 무한대로 갈 때, 자, 시그마 k 이꼴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자,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어떻게 2 플러스 n분의 3k의 4제곱에다가 n분의 3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딱 보입니다.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건 당연히 뭡니까? n분의 k고요. 여기에 뭔가 곱해져 있는 거 보이고 더해져 있는 거 보입니다. 얘들 싸그리다 나는 뭘로 잡는다는 이야기야? x로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fx 그대로 적어줍니다. 즉 x 4제곱이라는 녀석 안에 요 빨간색 네모의 값을 하나씩 집어넣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뭐합니까? k 앞에 곱해져 있는 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랑 같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즉 가로 길이를 우리는 요 빨간색 입장에서는 가로 길이를 n분의 3으로 잡고 있어. 그럼 뒤에도 n분의 3이라고 하는 가로 길이가 있어줘야 둘 다 정확하게 가로 길이가 된다는 거죠. 그 녀석이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dx로 바뀌는 거예요. 같아지면 dx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리미트 시그마는 뭘로 바뀐다고요? 인테그랄로 바뀌고요. k 얼마 넣는다고요? 0 넣는다고 2가 될 것이고 k 얼마 넣는다고 n 넣으면은 이 빨간색 네모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요 x 안에 들어갈 값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부터 5까지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조금 조심해줘야 될 포인트들이 또 있을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구하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같은 표현에 대해서 내가 좀 다른 풀이를 가지고 와볼까요? 잘 봐요. 꼭 우리는 조 녀석을 x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요만큼만 x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녀석들 적어주겠습니다. 2 플러스
그죠? 그리고 똑같이 자 k 앞에 곱해져 있는 n분의 3은 뒤에 있는 녀석이랑 같아지면은 뭘로 바꾸는 거예요? dx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자, 다시 나는 리미트 시그마를 뭘로 바꿉니까? 인테그랄로 바꾸고요. 자, 근데 이제 조심해야 돼. k에 0 넣는데 내가 어디에 변화만 보는 거야? 요 빨간색의 변화만 보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k 0 넣어버리면 어디서부터 출발한 이야기야? 0부터 출발한 이야기죠. 그리고 우린 k 자리 n을 넣으면 3까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정답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는 같은 표현이에요? 확인해 봐봐. 자, 볼까요? 2부터 5까지 x의 4제곱의 dx랑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2 플러스 x에다가 4제곱 dx는 같은 표현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맞습니다. 잘 봐. 내가 지금 x 자리에 뭐가 들어갔죠? x 플러스 2가 들어갔죠. 뭐 했단 이야기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 되었잖아. 평행이동이 되니까 구간 길이도 잘 보세요. 구간도 잘 보면은 0부터 3까지로 왼쪽으로 두 칸씩 다 이동됐죠. 시작점도 왼쪽 두 칸, 뭐 끝나는 점도 왼쪽으로 두 칸으로 이동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나는 이 두 개가 같은 표현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솔직히 말하면 같은 식에서 파생된 이야기니까 두 개는 당연히 같은 이야기겠죠. 그다음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라스트. 자, 우리 하나만 더 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러면 나는 이제 3도 빼겠습니다. 잘 봐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2 곱하기 3에다가 n분의 1k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n분의 3이라는 거 잠깐 놔둘게요. 자, 그럼 잘 봐요. 자, 원래 지금 여기 3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나는 뭐를요? 얘를요. 얘가 최소단위죠. 더 이상 뺄 수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얘를 내가 x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2 플러스 3x에 우리는 이게 세제곱이 되죠? 4제곱이 되죠. 4제곱이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그럼 잘 봐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야? k 앞에 n분의 1이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는데 얘랑 딱 보니까 여기 어떻게 돼버려요? 3이 돼버리죠.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내가 여기를 1로 고치고 곱하기 3을 뒤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 두 개 같아지죠? 같아지면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dx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3을 나중에 적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마지막으로 우리는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럴로 바뀔 거고요. k0 집어넣으면 0부터요. x에 대한 숫자가 kn 집어넣으면 1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바꾸는 몇 가지 표현, 세 가지 표현에 대해서 조금 우리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다 여러분들은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조금 손에 안 익으시면요. 지금 요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요 식만 기본식만 리미트 시그마식만 적으시고 세 가지 변형하는 연습하십시오. 일시정지 누르시고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요 표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요 표현들 얘들 싸그리 다 기본적으로 뭐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거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 표현 쓰고 있는 거야. 이 표현. 그지? 그죠? 이 표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 쓰고 있는데 조금 이 표현을 우리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뭐를 x로 잡느냐. 이 빨간색 네모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빨간색 네모 뭐를 x로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범위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시정지 누르시고요. 여러분들은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5초 끊었다가 문제 바로 풀러갈 겁니다. 자, 필수예제 3번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적분을 이용하여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녀석 식을 제가 조금 일단 적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시그마 k가 나오고 1부터 3까지 나오면서 자, 얘를 나는 먼저 적습니다. 항상. 그리고 표현도 조금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뒤에 n분의 3을 적겠습니다. 자, 뭐를 x로 바꿀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얘를 뭘로 잡는 거죠? x로 잡는 거죠.
그러면 2의 x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x 자리에 지금 저런 녀석을 대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두 번째, 자 k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n분의 3이랑 뒤에 있는 숫자 n분의 3이 같으면 얘들은 뭘로 바뀝니까? dx로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뀌고요. 자 k 얼마 넣어요? 0 넣어요. k에 0 집어넣어서 나오는 숫자 1. 그 다음 나는 k 얼마 집어넣어요? n 집어넣어서 나오는 숫자 얼마? 4다라고 해서 계산해 주시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뭘로 바꿔서요? 우리는 인테그랄로 바꿔서 요 부분을 계산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좀만 더 넘어갈게요. 자, 이제 2번 문제를 봅시다. 2번 문제를 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우리 이렇게 n개의 합으로 되어 있는 거 시그마로 바꿔주는 이야기죠. k가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잘 보세요, 여기서. 자, 우리 이제까지 바꿨던 이야기들 보면은, 언제나 최소 단위는 어떤 거였죠? n분의 k였어요, n분의 k. n분의 k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도 나는 K 밑에 뭐 있어야 돼요? N 있어야 됩니다. K 3개 있잖아. N도 그럼 3개가 있어야겠네. 나머지 한 개는요, 저 뒤에 가로 값으로 빼줄 거란 얘기죠.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자, 이 문제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K 밑에는 반드시 뭐 깔아줘야 된다? N 깔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 녀석을 내가 뭘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X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봅시다. 우리는 k 앞에 곱해진 게 그러면 n분의 1이야. 자, 이렇게 좀 표현할까요? n분의 1이라는 녀석과 얘가 같으니까 얘가 뭘로 바뀌는 것이고요? dx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 다음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자, k에 0 넣을게요. 0부터 k에 n 넣을게요. 1까지 해서 얘 계산해 주시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n분의 k는 다 뭘로 바뀌어줘야 돼요? 우리는 우리 x로 바뀌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밑에 확인 예제 보면은 확인 체크 보면은 뭐가 있을 거예요? k가 2개 있는 이야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확인 체크 281번에 1번 보십시오. 281-1번입니다. 여기 보면 k가 몇 개 있어? 2개 있습니다. 그럼 이거 둘 다 한꺼번에 x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n분의 k는 언제나 뭘로 바뀐다? x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 앞에 자질구레 숫자가 지금 요 1번처럼 있을 수도 있고 2번처럼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핵심적인 이야기는 n분의 k. 나는 뭐다? k 자리에 n이 밑에 안 깔려 있으면 깔아주셔야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n분의 k는 다 뭘로 바뀌어야 된다? x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원칙을 지키면서 우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분구조법을 정적분으로 바꾸는 표현까지 조금 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이 조금 어려웠죠. 자, 이해 안 되시면 한 번 더 들으셔도 되고요. 강의는 한 번 더 들으셔도 되니까 이 부분만 조금 잘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하는 거. 미적분에 대해서 조금 사실 이 녀석이 옛날로 치면 수투에 있었습니다. 미적분 1인데 그 녀석이 지금으로 치면 수투인데 거기에 있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과 내용으로 빠져서 미적분이라는 요 과목에 오게 되었어요. 그만큼 내용 자체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원래 수투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원래는 필수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넓이를 구하기에서 원래 가장 기본이 이 녀석이고 이걸 이제 정적분으로 바꿔가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게 될 건데 조금 요새 교육과정이 너무 조금 쉬운 쪽으로 최대한 이제 바꿔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런 식으로 미적분이 좀 뒤쪽으로 구분구조법이 좀 뒤쪽으로 와서 여러분들을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얘가 원래 넓이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제일 처음 요 녀석 먼저 우리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 녀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식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바꿨어요? 나는 우리는 인테그랄 이야기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요런 의미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 녀석에 대해서 우리는 바꾸는 방법을 하나, 둘, 그리고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이 세 가지 반드시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가능하다면 1번, 2번 문제도 다시 요 한 가지 말고 두 가지 표현을 더 우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2번은 불가능하겠네요. 1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도 세 가지로 또 나눠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의 엔딩 멘트는요. 자, 제가 최근에 텐트를 하나 샀습니다. 텐트 사면서 정말 따뜻한 난로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 난로를 지금 집에 모셔놨거든요. 곧 조만간 캠핑 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난로입니다. 난로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